신규철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유하이. 유하이. 여러분 굉장히 궁금해하신 그 척추 수술 후의 관리법 있죠. 사실 굉장히 중요한데 잘 모르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그 저희 신규철 TV의 최다 구독을 기록하신 무려 25만 뷰를 기록하신 우리 김홍식 원장님을 통해서 좀 더 자세하게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하시고 자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허리 수술하고 나면 한 일주일 정도는 똑바로 누워 계시거나 아니면 옆으로만 틀어놓는데도 한 3, 4일 걸리고 너무 힘들어 하셨거든요. 하지만 이제 수술 방법도 굉장히 많이 발달을 하고 또 최침습으로 수술하다 보니까 좀 더 빨리 앉고 걷게 하는 트렌드가 바뀌었고, 그래서 수술하면 당일은 물론 좀 누워 계셔야겠지만 다음 날부터는 바로 앉고 그 다음부터는 걷게 하거든요. 그래서 뭐 빠르신 분들은 술한 다음 날 오전에 앉고 오후부터 걸으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렇게나 빨리요? 그럼요. 그래서 빨리 걷고 뭔가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이제 호흡도 깊게 할 수 있고 하기 때문에 회복도 굉장히 빠르고 굉장히 만족도도 높습니다. 척추 수술을 하게 되면 특히 이제 척추 유압술 같은 경우에 이제 끝나고 나서 환자분들이 제일 고생스러워하시는 경우는 그러니까 실은 통증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항상 수술하고 난 다음에 허리 근육이 무겁고 항상 뭐 무거운 돌이나 뒷짐 하나 늘 지고 있다는 그런 굉장히 무거운 감각. 사실 뭐라고 표현하기 굉장히 힘든데 대부분 환자분들이 하시는 말씀은 그러니까 돌 하나를 내 허리 속에 지고 있다라는 표현을 해요. 이제 그렇게 늘 허리가 무거운 증상이 사실 굉장히 힘들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경우는 우리가 척추 유압술 같은 경우를 하게 되면 척추 근육을 많이 우리가 이제 절개를 하거든요. 그럼 이제 절개하는 과정에서 혈액순환이 잘 안 되고 이제 수술이 끝나고 난 후에 붙인 다음에도 척추 유압술이 되면서 근육 운동이 안 되기 때문에 근육이 뭐 예를 들어서 그 위축이 된다든지 아니면 이제 변성이 오면서 이제 정상적인 근육과는 좀 다르게 변하거든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생기는 증상이에요. 그래서 실은 우리가 허리 수술을 한다든지 특히 유압술 같은 경우 할 때에는 진짜 굉장히 허리 근력 운동을 열심히 해가지고 그런 증상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르신들 보면 내 허리에 쇠가 들어있어 무거운 것 같다 막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고, 아우 나 이거 빼면 안 돼요 하시는 분도 있고 그래요. 근데 사실은 그게 티타늄이기 때문에 그렇게 무게감을 느낄 수 있는 건 아닌데, 어르신께서 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뭐 무겁다, 골반이 좀 내려앉는 느낌, 이게 좀 표현 방식이 다르지만 뭔가가 이렇게 좀 매달려 있는 느낌이 있다고 하세요. 그거는 사실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근력이 잡아주질 못해서 그런 부분이 많기 때문에, 물론 수술이 예전만큼 많이 째고 하진 않아도 그게 이제 어느 정도 근육을 박리하는 게 불가피하기 때문에 그런 수술하고 나면 그런 증상이 있는 모호한 증상이라고 하죠.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골반지 근육 운동, 허리 근육 운동, 다리 근육 운동을 해주시는 게 큰 도움이 될 거라고 봅니다. 뭐 그런 운동을 하면은 조금 그래도 그 증상이 회복이 될 수 있는 건가요? 일단 이제 근육 운동을 해서 잠깐 근육이 자꾸만 자기가 살아있도록 움직이도록 해줘야 돼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이제 우리가 완전히 막을 수는 없지만 최소한 근육 운동을 해서 조금 더 증상을 경감시킬 수도 있고, 우리가 이제 물리치료 같은 경우 보면은 이제 근육 자극을 시켜주는 이제 그런 물리치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를 해주면은 증상이 굉장히 많이 좋아져요. 그런 거 봐서라도 그렇게 그 잔 근육, 속 근육을 자꾸 이제 움직여주는 이제 그런 운동이 이 허리 무거워서 근육이 약해진 분들, 이제 그런 분들한테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가 이제 수술 받고 이제 여러 가지 운동도 하고 음식도 먹고 하는데 또 생업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가다 보면 이제 뭐 앉아서 일을 하거나 운전을 하거나 장시간 동안 이렇게 자세를 유지해야 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럴 때는 또 어떻게 저희가 또 조치를 하면 좋을지. 사실은 허리는요, 우리가 이제 서서 걷거나 생역학적으로 이제 여러 가지 논문이 나오는데, 서서 걷거나 누워있을 때보다 우리가 앉아있을 때 허리에 걸리는 힘, 스트레스 로딩이 4-5배가 높다고 그건 나와 있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필드에서 환자들 많이 보면 우리 기사님들 되게 많아요. 운전하시는 분들 굉장히 환자분들 많아요. 허리 환자들 많아요. 그게 이제 어쩔 수 없이 하다 보니까 허리가 좀 빨리 퇴행이 오고 하는 거 많아서, 하지만 우리가 살면서 안 앉을 수는 없잖아요. 앉을 때 어떻게 바른 자세로 앉냐. 그래서 항상 저는 어머니 이제는 우리 바닥 생활보다는 의자 생활 하시고 침대 생활 하시는 게 좋습니다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고, 앉을 때도 그냥 이렇게 구부정하게 앉는 것보다는 엉덩이를 깊이 넣고 이렇게 허리를 바르게 앉으려고 항상 노력을 하시는 게, 의식적으로라도 노력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수술하거나 이제 허리가 안 좋으신 분들은 한 30분이나 이상 앉게 되거나 한 1시간 이상 앉게 되면 우리가 이제 허리를 좀 풀어주라고 하는데 뭐 온전하다가 내릴 수도 없고 하면은 그냥 잠깐 이렇게 허리를 뒤로 제끼거나 기지개를 한번 해주는 것만으로도 스트레스가 좀 분산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걸 좀 착안해서 내가 허리를 한 번씩 풀어줘야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셨으면 합니다. 이제 어르신들이 말씀하시는 경우에 뭐 나는 운동을 충분히 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운동이 아니라 노동을 하시는 경우도 많고 민간 의사들이 많아요. 이게 좋다더라 저랬더라 이렇게 해서 어떤 어르신들이 이렇게 말했더니 이게 좋다더라 하면 또 그걸 꾸준히 하시고 하다 보면은 오히려 더 악이 되는 경우가 있어서 제가 오늘 우리가 흔히들 하는 여러 가지 운동 중에 제가 한번 문제를 내볼 테니까 좋은 운동, 나쁜 운동이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흔한 거, 뭐 우선은 1번은 걷기, 2번 뭐 이제 뭐 달리기, 뭐 자전거 타기, 그리고 수영, 그리고 그리고 우리가 테니스, 골프, 뭐 헬스장에서 피트니스 하는 거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 중에 이제 좋은 운동이 뭐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도 뭐니 해도 걷기가 제일 좋은 걸 아닐까요? 걷기. 네, 하나는 맞춤. 맞췄어요? 네, 여러분 좋아요. 더 눌러주세요. 나쁜 거 맞춰도 되나요? 나쁜 거? 나쁜 거. 자전거는 좀 허리에, 왜냐면 자전거 타면서 막 이렇게 움직이면은 허리에 막 계속 이렇게 해야 돼요. 자전거는 별로 안 좋을 것 같고. 수영은 그래도 물속에서 하는 거라 조금 괜찮을 것 같고. 그 정도 아닐까요? 맞아요. 그런데 이제 맞는 부분도 굉장히 많으신데 우리가 흔히 운동이라고 하면 이제 걷는 거 굉장히 좋습니다. 걷는 거 굉장히 좋고 그다음 수영도 부력이 있기 때문에 크게 허리에 무리가 가지 않으면서 우리가 이제 팔다리를 다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또 굉장히 좋은 운동인 것 같고 자전거도 사실은 그렇게 나쁜 운동은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 물론 이제 앉아 있는 자세가 오랫동안 지속되면 안 좋기 때문에 뭐 장시간 동안 뭐 어떤 뭐 로드 자전거를 타고 가라는 게 아니라 집안에서 하는 자전거 같은 경우는 하체를 근력을 강화해 줄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허리 수술하면 허리 운동만을 생각하는데 가장 중요한 건 허리 외에도 이런 골반, 줄근육, 다리, 대퇴사두근, 햄스트링 같은 거가 잡아줘야 그게 허리를 또 잡아주는 지탱할 수 있는 역할이 되기 때문에 이 하체 근력 운동을 많이 하시는 게 여러모로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워낙 요즘에는 이제 골프 치시는 분들도 많고 하기 때문에 골프 나 언제부터 나가도 돼? 막 이걸 계속 물어보세요. 많아요. 근데 물론 이제 골프라는 것 자체, 테니스도 마찬가지예요. 탁구도 마찬가지고 하다 보면 스윙을 하게 되면 이제 우리가 피벗 운동이라고 하거든요. 갑자기 한 곳이 비틀려지면은 스트레스가 집중되면서 허리에는 그렇게 좋은 운동은 아니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어떤 분들 그럼 내가 평생 골프는 못 치는 건가? 나 너무 좋아하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는 항상 마음이 뭐냐면 물론 수술한 이후에 뭐 수술이 아까 간단한 감압술도 있겠고 그 이제 쇠를 박는 유압술도 있겠지만 우리가 보조기를 하지 않습니까? 보조기도 이제 떼는 시간이 뭐 간단한 건 6주부터 긴 건 3개월까지 되지만 그 이후에는 운동을 하면서 우리가 허리 수술한 이유가 뭘까요? 왜냐면 우리가 삶의 질을 높이려고 하잖아요. 안 아프고 살고 내가 즐겁게 살고 싶은데 내가 하고 싶은 거 안 하면서 집에 가만히 있으면 우울해지잖아요. 그래서 그런 치료는 그런 거 골프도 하시고 테니스도 하지만 이제 주로 허리 강화 운동할 수 있는 걷는 거, 자전거 좀 하시면서 이거는 레저로 뭐 손 사실 거 아니잖아요. 레저로 하면서 즐기면서 이제 유쾌하게 즐겁게 하시면 될 거라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저도 이제 여기 하나 덧붙이고 싶은 게 있는데 사실 우리가 이론적으로 이제 골프 하면은 몸을 회전하니까 굉장히 위험할 것 같은데 이제 그런 거 이제 타이거 우즈 같은 사람들이 하는 얘기고 그러니까 보통은 팔만 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 안만 쳐도 상관없어요. 이제 제일 많이 물어보는 질문은 보신탕 먹어도 되느냐예요. 뭐 보신탕 먹어도 되느냐. 또 이제 무릎술 같은 경우는 사골국 많이 먹어도 되느냐. 그때 나오는 거거든요, 이게. 근데 과연 이렇게 먹는 게 좋을까요? 사실은 저는 이제 어르신들한테는 항상 저는요 그래요. 이렇게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는 그 단백질 섭취량이 좀 적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보신탕 외에도 어떤 고기라든지 그런 거는 좀 적절히 드시면서 영양을 좀 하시는 게 좋다고 하는데 아무리 드셔도 외국처럼 뭐 많이 먹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뭘 가려 먹는 것보다 잘 드시는 게 무엇보다 좋을 거고요. 근데 이제 미씨처럼 뭐 뼈에 좋다니까 사골국을 해가지고 이만큼씩 해가지고 하루 3끼를 그냥 그거 드시고 하시는 분이 있는데 사실 우리가 이제 딱 착안을 한 게 이제
우리가 예전에 이런 말 있잖아요. 이제 뭐 뱀을 먹으면 유연해지고, 뭐 기름을 먹으면 목소리가 좋아지고, 그리고 사골국을 먹으면 뭔가 이렇게 뼈를 우려낸 거기 때문에 이제 이게 뼈로 내 뼈도 탄탄해지겠지 하지만 사실은 물론 이제 사골뼈에는 이제 칼슘이 있죠. 칼슘이 있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유리한 면도 있겠지만 그 이외에 사골은 끓여봐서 아시겠지만 굉장히 지방이 많습니다. 지방이 많고, 예, 그리고 또 인이라는 게 있거든요. 인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가 칼슘이라는 거는 우리 몸에 이제 뼈를 생성하는 하나의 요소가 되지만 그걸 합성하는데 인은 또 반대작용을 하기 때문에 칼슘이 좋다고 해서 또 반대적인 인이 있기 때문에 너무 많이 드시는 거는 오히려 안 좋을 수 있기 때문에 물론 조금씩 즐기는 거 좋겠지만 이게 보약이거니 해가지고 그냥 이만큼씩 해가지고 하루 종일 드시는 건 안 좋을 것 같아요. 많이 먹는 거 좋지만 그게 꼭 보신탕이나 사골국일 필요는 없다는 거죠. 예. 수술 잘 받고 이제 기분 좋게 퇴원하셨는데 이제 집에서 생활하다 보면 가끔씩은 이거 이런 증상이 있는데 이거 괜찮을까 되게 궁금하는 증상도 있고 할 거예요. 왜냐면은 우리가 수술해도 이게 수술한 부위가 안착이 되고 또 운동을 병행하면서 뭐 없던 증상이 약간은 생길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래도 이제 가장 중요한 건 이건 진짜 괜찮은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저는 말씀드리는 게 만약에 이제 우리가 수술하고 나서 유압술이든 뭘 하고 나면 약간의 통증, 허리 통증, 허리가 뻣뻣함은 좀 느끼실 수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은 운동하면서 재활 하고 시간이 지나면서 해결할 문제겠지만 만약에 수술하고 나는데 내가 갑자기 열이 난다거나 고열이 생긴다거나 아니면은 상처 부위가 깨끗한데 뭔가 볼록하면서 뭔가가 좀 빨갛게 되면서 좀 안 좋은 것 같다거나 감염을 의심해 봐야 되니까요. 그리고 아니면 원래 없던 증상인데 갑자기 심해지면서 이게 내가 너무나 수술 전만큼의 통증이 다시 좀 재발이 됐다. 이게 그런 증상이 다시 나타났다거나 아니면 더 이제 허리는 조금 무거울 수 있지만 우리 수술하고 나서 다리 저린 거랑 뭐 당기는 거 너무 좋아졌는데 갑자기 다시 또 막 다리 쪽으로 쫙 내려오는 어떤 신경통, 방사통이 동반이 됐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의사의 어떤 신체 검사와 몇 가지 검사를 해서 또 바로 해결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때는 좀 외래 예약 날짜보다도 좀 당겨서 오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척추 수술 굉장히 어렵게 힘들게 했는데 오늘 굉장히 꿀팁을 대방출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들이 아주 기억을 쏙쏙 하셔야 될 텐데. 자, 오늘 우리 신규철 TV의 최대 구독자, 그리고 자랑하신 김홍식 원장님을 모시고 제 수술 후에 이제 관리법에 대해서 잘 얘기했습니다. 다음번에는요, 우리가 이제 외래에서 맨날 이제 듣는 질문이 있어요. 그것도 크게 얘기 안 하고 조용히 얘기하는 질문이 네. 그러니까 수술한 다음에 성생활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시청자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다음 시간 기대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